법제처가 어제 국회로부터 최상병 특검법을 접수한 가운데 내일로 예고된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무조건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단순 사안을 부실하게 다뤄서 정치 이슈로 만든 게 대통령실과 국방부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 사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독소 조항에 대한 협상을 전제로 조건부로 특검 수용 의사를 내일 기자회견에서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자, 민주당이 22대 국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겠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한 만큼 이번에 매듭 짓고 가야 한다는 그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당장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표 단속, 이거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도 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취임을 축하하러 온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박찬대 대표는 이 특검법 수용 또 재차 촉구했죠. 만일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전국에 파란이 있을 거다. 이 파란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자, 내일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특검과 관련해서 진일보된 입장을 내놓을 건지 어떨까요? 장 기자님 보시기에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는 조건부 수용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수사는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실제 그에 준하는 발언을 하시겠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무슨 조건을 달아서 할 수 있는 수준의 특검이 아닙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누구니까 이양수 원내수석 부수석인가요? 얘기한 대로 석 달 정도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그래도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하는 것으로 뒤로 미룬다던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최상병 사건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예,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 저는 이제 요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김계환 사령관도 이번에 유임하지 않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신원식 장관이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유임을 거부하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 군을 나왔어요. 자연인의 이제 모습이 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국민의힘 탈당하면서 이제 더 이상 정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각자 도생으로 돌아갔고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굉장히 바빴던 국방부 관계자들 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내용이 확인이 됐어요. 국방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미쳤어요? 왜 그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할 일이 1도 없다. 군사법 관련해서 무슨 개혁 논의를 하냐. 이건 전혀 골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8월 1일 날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수사 기록을 회수하라고 지시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종섭 장관이 바로 그 출장 가기 직전에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02800으로 시작되는 용산발 대통령실 전화를 받았는데 과연 누구에게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내린 것이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VIP 경로로부터 촉발된 이 사건이 단순 경로냐 로비 경로냐, 왜 임성근 사단장을 그토록 주의 깊게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이거를 봤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바빠지는 거죠. 민정수석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저러한 사법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촉발한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은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큰 틀에서 변화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특검이 뭐냐면요, 원래 이제 검찰권은 행정부 소속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입법부가 가져오는데 이것도 검찰이에요. 따라서 이제 검찰공화국을 비판하면서 특검공화국을 하자.
이 자체가 이게 논리 모순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행정권의 검찰권에 속하기 때문에 특검을요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네. 임명은. 그리고 이게 여야가 합의하는 게 맞죠. 가져오려면.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여야 합의하에 대통령이 인사권 하는데 지금 이번에는요 세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게 여야 합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 드루킹 특검이 단식해서라도 합의는 도출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의 인사권이 민주당이 다 2명 추천해서 이게 인사권을 뺏어버리는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특검도 검찰이에요. 이거 뭐 특검이 대단한 뭐 하느님처럼 대단하게 하는데 그냥 검찰이에요. 자 검찰은 피해사실 공표하면 안 되죠. 그럼 특검은 피해사실 공표하면 됩니까? 옛날에 박근혜 특검 때 잘못됐잖아.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지. 근데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브리핑합시다. 이거는 그럼 조국 장관 때 피해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고 검찰을 그걸 공격했는데 특검은 피해사실 공표해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독소 좀 빼고. 그래서 이번에 조건부 수용이라는 건 없어요 법에. 수용하면 공표하면 끝나죠. 조건부 거부다. 일단 이게 거부권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거부권 이유를 적을 때 앞으로 이게 공수처 수사를 보고 여야 합의하면 그때는 받겠다든지 그다음에 독소조항 대한변협에서 후보를 추천해라. 객관적인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돌려보내는 이 뜻입니다. 이게 조건부 수용의 조건부 거부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아니, 조건부 거부라는 표현이지만 사실상 합의를 전제로 한 측면이 있는데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예를 들어 특검 추천을 뭐 변호사 협회에 맡긴다든가 네. 일부 독소 조항이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부분을 삭제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 전제로 합의를 요구를 한다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아니 민주당이 계속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네. 적당히 나와서 합의 테이블에서 이걸 잘 처리합시다 했는데 아예 그냥 대통령 이름 들어가고 김건희 여사 들어가면 아예 자료도 나타나지 않았던 게 국민의힘이고요. 역대 대통령이 본인과 본인 가족들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한 거라고 저는 기억이 되고요. 근데 두 번째 뭐냐면 특검 부분들도요. 이거는 당사자잖아요. 대통령이 수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는 빠집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과 대통령 그러니까 수사 대상자인 부분들은 빠지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야당이 추천을 해왔고 이런 부분들이 최순실 특검도 있었고 드루킹 특검도 있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특검을 해봤잖아요. 해본 사람이 알아요. 아 이거 못 피하겠구나. 조국 대표 말로 하면 쫄았어요. 지금 보면 민정수석실부터 시작해서 인사들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최해병 특검 자체의 칼날이 자기한테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저는 지금 진영을 치고 있다고 보고요. 그 직원 중에 하나가 지금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누구였죠? 그 이시원. 예, 공직기강 비서관을 이렇게 하고 후임으로 지금 이원무를 넣었잖아요. 그럼 이시원은 지금 공수처 수사를 대비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재현 법무관리관 신범철 차관인데 재밌는 구조가 유재현 법무관리관은요. 직제상 차관을 보자는 겁니다. 장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관 바로 밑에거든요. 그러면 유재현 법무관의 입이 열렸다는 건 신범철 차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타래를 다 보고를 받을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이건 조건부 고민 안 할 것이다. 거부할 것이다. 거부한다. 이거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해병 특검을 받을 것 같았으면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인사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거부하려고 준비를 한 것이고 본인이 특검에서 수사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털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털어내기 위한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고 다만 국민 여론이 이 거부권 행사가 많아질수록 본인한테 돌아오는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빼면 295명이 만약에 이제 28일쯤 재표결이 이루어졌을 때 전원 출석한다고 했을 때 부결시 필요한 의석이 99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당이 지금 113석이기 때문에 저지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낙천, 낙선, 불출마한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에 58명입니다. 지금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문재인 부대변인. 이건 만약에 이게 제 의견이 돼버리면 대통령은 완전히 내임덕에 빠져버리는 측면이 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크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게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낙선한 58명 중에 반만 찬성을 해도 예. 사실 특검법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최상병 특검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그 정부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해병대 사령관의 입에서 이미 말하지 못하는 고뇌라는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적인 판단은 저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특검을 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기술적인 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기 이미 연루가 돼 있는 수사 이첩에 대한 관련자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시원 비서관 포함해서 이미 국가안보실에서 2차장으로 지내면서 이미 당선이 된 임종득 씨나 또는 신범철 씨, 이런 분들이 지금 거의 다 각자 도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신범철 그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 스탠스 변화를 암시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진해서 그 지역위원장을 이미 내주고 마치 이 수사에 대비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이미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큰 폭풍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사실 원래는 이게 해병대 내부의 어떤 그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총선 때도 보면은 신범철 의원 그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 해병대 전후에서 나와서 낙선 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 입장에선 계속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낙선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낙선 후에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듯이 지역위원장을 내려놨는데 이 지금 해병대 전후의 이런 움직임들이 점차 청년들, 그 또 민심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기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사단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 개선을 넘어서 과연 이게 대통령한테까지 가서 VIP 경로설의 그럼 내용은 뭔가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어떤 차원에서 어떤 지점에서 VIP가 경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저는 특검 여부와 상관없이 이거는 전국에 굉장히 악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수사 안 하고 질질 끌다가 특검하자니까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공수처, 이렇게 공수처를 질타하는 의견들 주셨고요. 최상병 사건을 거부한다면 탄핵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처럼 여야가 수정해서 합의 처리에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둬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말 아까 문정경 부대변인 이야기했듯이 이른바 대통령 경로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 과정을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잘못됐다라든가라는 그 솔직하게 그걸 언급을 하는 게 문제를 푸는 좋은 단초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요. 예. 이게 왜 커지냐면요. 진실을 이게 할 때 당당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 제가 해병대 사령관이고 제가 국방부 장관이고 제가 대통령실에 참모라면 안보. 예. 야, 내가 지시해서 아니 박정훈 이게 아무 수사권도 없는 게 왜 월권에서 아무나 불러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니 말이 안 돼. 내가 박정훈 내가 지시해서 내가 전화해가 내가 경로해서 빼라. 당신 그냥 경찰에 넘기라.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하도록. 당신이 뭔데?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나는 뭐 이게 고뇌가 있고요. 나는 이거 뭐 빠지되고요. 나는 그래. 이러니까 국민이 볼 때는 뭐가 잘못된 것처럼 최상병 특검이 이거 그냥 간단한 군대 이런 사고 많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넘기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 잠깐만요. 말은 이렇게 제 말은 모든 걸 털어놓고 당당하게 내가 지시했다. 자, 내가 잘못했으면 내 처벌해. 내 구속될게 내 처벌해. 이러면요 이거 못합니다 수사. 모든 책임을 지금 그냥 서정훈 법정에서 변호사님이 다 그래요. 들어가시면 아니, 되겠네요. 아니 내가 지시했다 사령관이 네. 빼라고. 야, 사단장까지 있는데 조사도 안 아니 하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데 그걸 왜 아니 임종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김기현 사령관이 사람들이 얘기를 자꾸 합니까? 고뇌하고 뭐 일 있는 것처럼 고민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비치니까 뭐가 비리가 있고 뭐가 문제 있는 것처럼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 아니 제 말은 변호사님? 좀 있어보세요 이야기할 때 좀. 그러니까 아니, 제 말은 이게 말도 안 되는 당당하게 얘기를 자기가 하니까 했던 그렇죠. 행위를 대통령실에 참모랑 내가 전화해서 야 대통령이 국가원수다. 근데 말도 안 되게 박정훈 하는 거 빼라고 내가 지시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다음 법리로 판단해 보자. 이래야죠. 자꾸 나는 뭐 안 했는 것처럼 나는 몰래 피하고 자꾸 이게 도망가는 듯한 이런 모습 보니까 의혹이 커지는 거예요. 아니. 좀 이게 공직자라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당당하게 다 인정하고 이걸 법적 판단을 받아보세요. 제가 보기엔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참모들이 잘못했다 이런 말씀인데 네. 자기 한 행위를 쫙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하나 분들이 생각할 때는 네. 국방장관이 그 경북 경찰청에 넘긴 문건에 사인을 해놨다가 다시 또 회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잠깐만요. 첫 번째 해병대원 20살짜리 해병대원이 군 지휘관이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내성천 그 급물살에 빠져 들어가서 사망한 사건이 간단한 사고입니까? 서 변호사님 자식이 이런 상황이었어도 간단한 사고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인명이 이렇게 사망한 사건을 간단한 사고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되고요. 그리고 박정훈 단장이 수사권도 없는 게 뭐 수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군사 경찰로서 맡고 있는 직함이 수사단장이에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실제로 군에서 발생한 3가지 사건은 그 중에 이제 사망 사건, 성범죄 사건, 그리고 군대 오기 전에 벌어진 이 3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에 무조건 이첩해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망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초동 보고서를 만들어서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장관이 사인을 했고 장관이 사인을 하고 나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회수하라고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종섭 장관부터 시작해서 다 양심 고백하면 됩니다. 네, 거기까지. 누구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장 기자님. 자, 그런데 요즘 정치권의 특검 만능주의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어제 이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수원구치소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접견 불발된 이후에 의도적인 접견 방해가 있었다라고 기자회견을 열고요. 민영배 의원은 이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조작 의혹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면서 개원하는 대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김민전 당선인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받아들이는 대신 김혜경 여사 국고 손실죄 의혹, 김정숙 여사 옷과 장신구 의혹 등 3김 여사 동시 특검하자. 이런 거를 국민의힘 지도부는 역제안해라.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야당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해수부 공무원 이씨 죽음에도 특검이 없었다. 이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특검을 역제안해라. 그래서 특검 공세에 특검으로 맞서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을 내세우고 있죠. 어찌 보면 이제 특검 만능주의 또 사법의 정치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문재인 부대변인.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 김민전 당선인이 이제 뭐 모든 여사 이제 현직 전현직 그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3특검을 하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손익계산을 못한 좀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건희 지금 특검법은 당장 당면에 있는 대통령의 어떤 아주 이제 가장 이제 직면에 있는 이런 위기인데 이런 거를 이미 그 퇴임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 부인 또는 그분에 있었던 그 어떤 그 옷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그 의도는 알겠는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방금 논의했던 그 최상명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군 사건에 그런 사망 사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억울하게 군이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무력을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애초에 사건에서 왜 자꾸 게이트로 키우려고 하는지 우리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도 이미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조만간에 정치적으로 어떤 방향이 나올 겁니다. 이제 저희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당에서 지난 2년간 모든 의원들이 함구를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 마치 부당한 정치적 공격인 듯한 이런 스탠스를 많이 취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총선 패배를 우리가 좀 기회로 만들려면 전면적으로 스탠스가 다 변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전향적으로 특검도 받고 또 사과도 하고 대통령이
일시적으로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기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문답을 하면서 주고받고 이렇게 기자들과 좀 다 털어놓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검을 앞으로도 민주당에서는 이 쌍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을 계속해서 들고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상병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대국민 기자회견 저는 이거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병에 대해서만큼은 민심 이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처, 초동 수사의 대처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 그리고 담당자들의 어떤 부주의함 그리고 옳지 못한 의사결정이 있었고 최종 결정권자인 내가 다 책임지고 사과를 하겠다. 그리고 특검 수사를 포함해서 내가 직접 다 챙기면서 사건의 결과를 마무리하겠다. 이 정도 기자회견만 있어도 저는 많은 부분들이 씻겨 나간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태도의 변화가 좀 절실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럴 일 특검 만능주의 관련해서 댓글 여론 소개를 해드립니다. 김민전 당선인이 생각해낸 게 고작 특검 맞불. 참 쪼잔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예. 김민전 당선인의 말은 진심이 아니라 반어법 성격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김건희, 김혜경, 김정숙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봉사시간 의혹, 한동훈 부인도 특검해야 합니다. 딸 아닌가요? 최영주 부대변인. 예. 딸이죠. 근데 뭐 이제 문 부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살려면 김건희 여사가 수사받으면 다 풀립니다. 근데 그걸 지금까지 버텨왔던 부분들이 화를 자초한 것이고요. 특검 정국이다. 저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검 유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다. 근데 특검을 왜 유발시켜요? 그러니까 왜 뭐 말하자면 그런 일을 만들어서 왜 이 입법부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끔 합니까? 본인들 스스로 반성하셔라. 김건희 여사 철저하게 수사받았으면 왜 특검합니까? 최수근 상병에 대한 조사 그런 일이 없었으면 누가 특검합니까? 다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낸 특검을 가지고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심정으로 이번 기자회견에 임하셔서 좀 뿌린 것 좀 거두세요 제발. 저 그런 말씀드립니다. 손영욱 변호사님 오늘 좀 힘드신가요? 근데 특검 중에요. 뭐 예를 들어 조국 수사나 조민 수사 검사 예. 거기에 특검하자. 예. 또는 이제 송철호고 황운하 특검하자. 예. 그다음에 이화영 술판 특검 이런 게 예.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법정에서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거를 특검하다 보면 그렇죠. 이거는 이게 판사까지 문제될 수 있는 거잖아요. 판사도- 판사가 유죄라고 판단했는데 그럼 판사도 수사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법 왜곡죄입니다. 법을 왜곡한 판사를 처벌하자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니까요. 예. 법 왜곡죄로. 지금요. 여의도의 대통령은 이재명인데 지금 처분적 법률로 행정구도 내가 해. 25만 원 바로 나눠줘. 예. 그다음에 법 왜곡죄로 판사도 내가 특검해서 다 처벌해버려. 완전히 상권분리 깨고 여의도 대통령이 독재하는 이런 상황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댓글을 보니까 서정욱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던데 중요한 포인트는 특검을 하게 만든 검찰이 원흉인 거죠. 예, 검찰이 정권의 눈치 보고 권력에 아첨하면서 정권에게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은 다 봐주기 수사로 넘어가고 실제로 반대편에 있는 야당 대표와 그 주변인들에 대해서는 혹독하리 많지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 자기들에게 자승자박으로 묶이는 꼴이 되는 거고요. 관련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규명을 하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고 지난 총선 민심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민심입니다. 네. 민심은 천심이고. 아니, 빨리 말해야 될 것 같아서 후루룩 말했는데 시간이 남은 겁니까? 더 얘기해도 돼요? 아니 이제 뭐 이제 특검 필요한 건 해야 되겠죠. 해야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특검이 처음 도입된 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1999년도이고요. 그때 오노비 특검도 했었죠. 예. 그런 것도 했었고 그런데 총 14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검하고 나서 예를 들어 드루킹 특검처럼 성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또 큰 성과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한 특검의 성과가 있었던 것이고요. 과거의 특검을 저는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검도 검찰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최상병 사건은 이미 특검화돼 있습니다. 모든 그 통화 내용, 이슈 하나하나 지금 다 기사로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